조직 구조에 대해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드렸는데 왜 조직 구조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봤죠,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 극단적인 어떤 조직 구조를 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관료제하고 좀 같은 말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주 고도로 좀 표준화된 그러한 뭐 작업 절차, 뭐 높은 공식과 많은 계층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모형이 이제 그 유기적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제 아주 플랫한 그러니까 납작한 조직 구조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공식 절차가 거의 없고요.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있어서 이제 유연한 업무 처리를 좀 선호하는 그런 조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모델을 좀 생각한 상태에서 몇 가지 좀 질문에 좀 답변을 좀 찾아보기로 하시죠. 왜 어떤 조직에서는 좀 기계적 특징이 더 많고 또 다른 조직에서는 보면 유기적 특징이 더 많게 조직이 설계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조직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조직 구조의 그 결정 요인으로서는 이제 조직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는 어떤 목적을 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이 되고요. 목적은 이제 조직의 어떤 전반적인 전략에서 이제 도출되기 때문에 구조는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매우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영진이 조직 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조직 구조 또한 변화에 맞춰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조직 문화 요소가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문화가 조직 구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 계획들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어떤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어떤 전략적 틀, 이 대부분은 혁신, 뭐 정원과 모방, 뭐 이런 뭐 세 가지 차원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혁신 전략이 있는데요. 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뭐 얼마나 도입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인데요. 바로 이제 혁신 전략은 이제 의미 있고 좀 독창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3M이나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혁신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요. 또 반대로 어떤 뭐 아주 보수적인 어떤 소매 기업 이런 데들은 이제 혁신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 혁신적인 기업은 이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어떤 후보자들을 좀 유인하고 종업원들이 기꺼이 좀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임금 그리고 다양한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혜택을 제공을 하려고 하죠. 약간 그런 그 기계적인 구조는 이제 좀 실제로 혁신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만들어진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몰입을 높이려는 어떤 정책, 그리고 명확한 어떤 권한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급속한 변화가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원가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을 좀 추구하는 조직은 이제 원가를 좀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고 또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좀 억제를 해서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이제 뭐 월마트 같은 그런 이제 뭐 식료품 뭐 판매자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저원가를 추구하는 조직은 되게 이제 보면은 구성원들의 몰입을 좀 증진하려는 그런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방 전략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좀 따르는 어떤 조직은 보면은 위험은 좀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업에 의해서 어떤 시장이나 제품이 검증된 이후에 신제품이나 어떤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뭐 유명 디자이너의 어떤 스타일을 모방을 해가지고 패션 제품을 뭐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이러한 전략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HP 같은 그런 회사들도 이러한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작고 어떤 혁신적인 경쟁자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좀 증명한 뒤에 아주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 팔로워의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회사의 사례를 보면은 뭐 이런 회사는 이제 어떤 모방 전략을 사용하는 회사인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에 더 많은 소매점을 좀 오픈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성공이 어느 정도 좀 보장돼 있는 그런 사업에 뒤따라 좀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도표를 좀 보시면은 이제 각 전략에 가장 그 적합한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혁신가한테는 이제 그 유기적인 구조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저원가 전략 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계적 구조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모방 전략 추구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구조를 좀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활동 영역에서 이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저원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적 구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기적인 하위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구조에 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2,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규모 조직들 같은 경우는 이 소규모 조직에 비해서 이제 전문화 정도가 높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부서, 그리고 수직적 계층, 그리고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조직이 한 2,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고 나면 그 조직은 이미 이제 상당히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되어 버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500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기계적인 조직 구조에 어떤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직에 추가로 한 5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 구조는 훨씬 더 이제 기계적인 구조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은 이제 조직이 그 투입물을 좀 산출물로 변환하는 어떤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제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제품, 서비스로 이제 변환하는 어떤 기술을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이제 하이얼이라는 그 가전회사 있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죠. 이런 회사는 이제 대량으로 제품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 조립 라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공정은 이제 새로운 고객과 어떤 신제품 설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유연하고 좀 혁신적인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공식적인 강의 방법부터 해서 뭐 사례 분석, 실험, 또 프로그래머화된 어떤 학습 방법 등과 같은 어떤 다양한 교수 학습 기술을 사용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조직 구조는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이제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은 이제 공급자, 또 고객, 경쟁자, 그리고 공공 뭐 압력단체 뭐 이런 내가 같이 이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외부 제도 그리고 세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좀 동태적인 환경은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 비해서 이제 경영자들에게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불확실성을 주죠. 그래서 주요 시장 영역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경영자들은 이제 위험 요인을 좀 파악하고 좀 반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펩시나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어떤 부정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을 두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은 이제 다른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그런 전략적인 제휴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조직은 이제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용량, 변동성, 복잡성,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용량 부분인데요. 어, 이제 용량은 이제 그 환경이 좀 조직의 성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고 또 성장하는 환경, 이런 것은 이제 조직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잉여 자원을 좀 만들 수 있고요. 또 변동성은 이제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이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역동적 환경에서는 이제 관리자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 정보 기술이 이제 급격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어떤 많은 환경은 이제 훨씬 더 변동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성이 있는데 이게 그 환경 요소들 사이에 어떤 이중성 그리고 또 집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담배 산업 같이 이제 단순한 환경은 이제 생산 방법, 뭐 경쟁, 뭐 규제 합리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질적이고 좀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통신 산업, 뭐 이런 IT, 뭐 이런 쪽 산업에서는 이제 환경 요소들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또 흩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 3차원 모델인데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따라서 이제 환경에 대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살표는 높은 그런 불확실성을 좀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원이 좀 희소하고 동태적이고 또 복잡한 환경에 있는 그런 조직은 그 예측 가능성이 아주 뭐 낮고요. 또 실수에 대한 여지가 좀 적고 또 지속적으로 좀 감시해야 되는 환경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정의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또 조직의 어떤 정렬에 대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이 좀 희소하고 역동적이고 또 복잡한 그런 복잡성이 높은 그런 환경일수록 조직 구조는 더욱더 유기적이게 되고 또 자원이 좀 풍부하고 안정적이고 또 단순한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도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직 구조 형성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이제 그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이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어떤 문화적 요인인데요. 이 제도 이론은 이제 많은 조직이 유사한 구조를 갖도록 하는 이제 몇 가지 힘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그런 이론들과는 좀 달리 반드시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압력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제도 이론 학자들은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행동 방식이 때로는 이제 성과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뭐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관습을 따른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분명한 이제 제도적 요인은 이제 규제에 대한 압력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정부 계약 하에 있는 어떤 특정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보호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정부 통제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단순한 관성이 이제 조직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이 어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방식의 어떤 조직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 격차가 큰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이제 그 엄격한 권한 관계를 가진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그 문화권에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본 조직의 어떤 적성 문제를 어떤 권한 관계 유지에 의한 어떤 제도적 압력의 어떤 탓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조직은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나 추세를 따라서 이제 특정 조직 구조를 좀 갖기 시작하는데요. 조직은 이제 더 좋은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뭐 그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투자자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 어떤 성공적인 그런 다른 기업을 좀 모방을 하는, 우리 뭐 벤치마킹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은 이제 구글과 같이 이제 아주 그런 유기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작업 환경하고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제도적 압력은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강력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